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하거든요. 경제적 관점에는 어쨌든 미국 국제 시장 안정화랑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화 가속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두 번째로 얘기를 해본다면 지정학적 관점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디지털 금융 패권 유지랑 견제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가 너무 앞서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테스트가 그때 끝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1등이다 보니까 미국은 중국을 견제를 해야죠. 라이벌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집중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흥국에서 되게 많이 쓰여요. 터키라든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있는 쪽은 자국의 화폐보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습니다. 아프리카는 작년에 이미 커피 원두에 대한 거래를 할 때 USDT로 달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상 달러를 사용하게끔 만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나라들의 경제 주권이나 이런 건 상당히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통화 주권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소버린 AI와 같은 생각이다. 우리 소버린 AI 해야 돼? 우리 늦었는데? 네. 그리고 이선민 인하대 공학대학원 미래융합기술학과 겸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 사실 시청자분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고 계세요. 영어 단어 자체가 안정적인 코인이다. 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달러나 혹은 뭐 다른 화폐와 1대1 가치를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암호화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법정 화폐 담보형이라는 게 있고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거일 거예요. 달러와 연동이 된다, 페그가 된다, 1대1로 가치가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담보형도 사실 있고요. 뭐 이더와 연동이 되는 거, 그리고 금이랑 연동이 되는 게 있고, 예, 석유랑 연동이 되는 상품 담보형도 존재를 합니다. 아, 네. 예, 그렇지만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마켓의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들었던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달러 가치가 연동되는,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그 테더와 서클인 거죠? 맞습니다. 네. 테더사가 발행한 게 USDT, 그다음에 서클사가 발행한 게 USDC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시총이 벌써 2,500억 달러 규모에 해당이 되는데 이 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뭐 알제리라든지 그리스의 GDP가 그 정도이거든요. 예, 그 네네. 정도의 규모로 이미 커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미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합한 거래량의 7.7%를 넘었거든요. 거래량도 이렇게 넘었고 사실 2020년도만 해도 비자 거래량의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근데 5년 만에 전통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뛰어넘는 모습을 그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도 제가 작년 말에 봤을 때 180종 정도 있었는데 지금 237종의 스테이블 코인. 네. 제가 최근에 또 코인마켓 캡 들어가서 세봤거든요. 아, 예. 네. 직접 세보셨어요? 네, 근데 뭐 10페이지씩이니까 몇 번 넘기진, 네, 예. 10개씩 있으니까 넘기진 않았고요. 237종 이상이 있고, 어쨌든 마켓쉐어에 지금 달러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이 95% 이상 차지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거든요, 사실. 네. 이미 달러가 디지털도 점령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가 200 몇십 개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놀랍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좀 업데이트가 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크립토 걸스께서요? 네, 달러 기반의 1대1 달러와 패깅이 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그 중에 몇 종 정도가 될까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마켓쉐어의 95%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라고. 시가총액은 그런데 종류로는 네. 몇 개쯤 될까요? 종류는 제가 정확히 세보지는 네. 않았는데 대부분을 아마 차지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요, USDT하고 USDC 요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요 두 개 이외에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좀 주목해야 되는 좀 더 메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코인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USDT는 이제 그 USDC와 USDT는 발행사가 일단 다르거든요. 예.
그 테더사가 발행한 게 USDT. 네. T니까 테더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금이 조금 구성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준비금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1대1로 가지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가 발행한 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어라. 그런데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있든 예금을 가지고 있든 국채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USDT의 경우에는 85% 정도는 그렇게 갖고 있지만 나머지 15%는 다른 걸로 뭐 비트코인을 갖고 있거나 금을 갖고 있거나 그다음에 뭐 회사채를 갖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USDC 같은 경우에는 서클이고 이제 미국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규제 준수를 잘하면서 100% 예, 준비금을 달러나 달러 예금이나 국채, 단기 국채, 미국 단기 네. 국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일 첫 번째 이제 나왔던 게 USDT이고 네. 그다음에 USDC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제 회사가 있거든요. 월드 네. 리버티 파이낸셜이 있는데 거기서 발행한 이제 US 그 달러에 이제 패깅된 그런 네. 코인도 있고 그다음에 페이팔이 발행한 또 예, 스테이블 코인도 존재를 하지만 그 존재가 굉장히 아직은 다 미미하고 USDT와 USDC가 거의 85%를 차지한다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저는 이제 잘 모릅니다만 그냥 들으면서 든 생각이 아까 전에 그 준비금 비율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85%와 100%. 그러면 100%를 가지고 있는 쪽이 서클이라고 하셨던 네네. 것 같은데 그쪽이 좀 더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몇 년 전에 또 이 감사를 받고 이제 잘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USDT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USDC는 굉장히 매달 정말 4대 로펌의 그 회계 이제 그런 뭐 어딧을 받으면서 예, 공시를 계속했고 USDT는 하지 않았거든요. 몇 년 전에 걸렸었어요. USDT가 1대1로 갖고 있다고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더라 해서 예, 벌금을 그때 많이 물었고 그때 1대1 1달러에 패깅이 돼 있는 게 잠깐 깨졌었어요. 가지고 있지 않더라라는 소문이 돌면서 예, 그랬다가 다시 저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채워나가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지금은 있고요. 그렇지만 100%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아직도 좀 이 지니어스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예, 테더사는 이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시장에서 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3년 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3년의 시간은 있어서 테더가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할 거냐, 이 시장에 있을 거냐, 아니면은 뭐 중남미나 아시아 쪽이 많이 쓰니까 그쪽에 다시 다른 코인을 발행을 해가지고 돌릴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네. 테더사는 제가 알기로는 국적을 몇 번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뭐 찾아보니까 네. 뭐 지금 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네. 계속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계속 이제 국가를 바꿔가면서 옮겨갔고 미국이 엄밀히 말하면 테더를 발행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관여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테더가 이미 생겨난 상태에서 서클을 발행할 수 있게 뭔가 제도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여전히 테더가 시가총액이 훨씬 큰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시장에서는 그냥-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걸까요? 그냥 first 어느- move 네. advantage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제일 처음에 나왔고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했던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USDC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걸 여쭤본 이유가요. 네. 이미 테더는 뭐 지니어스 액트니 뭐니 미국에서 무슨 말 하기도 전에 만들어서 달러 코인 만들어서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쓰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한다고 해서 이 USDT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이죠. 이 액트가 실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USDT와 USDC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페이팔이 만든 것 이런 것들 간의 차별화가 좀 일어날까요?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되면요.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테더사가 홍콩 자본이기 네. 때문에 중국 자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게 불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USDC 서클사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테더는 억울하다.
얘기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테더보다는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누군가가 더 많이 마켓 시어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좀 힘을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 자, 자꾸 이제 대본에 없는 질문을 자꾸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네. 또 그리고 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쪽이 문외한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딱 들었을 때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하나를 꼭 여쭙고 싶었던 게 있어요. 전문가 두 분이 계시니까 예전에 테라 루나 때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얘기를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는 그때 이해를 했는데 사실 테라 루나의 끝이 매우 안 좋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지금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혹은 뭐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 그런 코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루나테라는 패깅된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안전자산이 전혀 없었고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수학 공식에 의한 거거든요. 예, 예. 여기가 모자라면 사서 올린다. 이런 식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패깅된 게 바닥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군요. 되고, 네, 그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받아줄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지니어스 액트에서는 완전히 막지는 않았어요. 근데 스테이블 액트라고 또 있거든요. 하원에서 만들었던 네. 거기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지니어스 액트에서는 안 된다라는 명시는 아직 없는 상태이지만 이거에 대한 위험성 모두가 봤기 때문에 예. 네, 쉽게 이거를 뭐 사용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스테이블 코인이 뭐 237종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네,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들이 존재를 아,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명쾌한 설명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좀 본격적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느냐? 자, 그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주실까요?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하거든요. 저는 경제적 관점도 있지만 사실 지정학적 관점 이렇게 두 개를 다 보셔야 되는데 경제적 관점은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미국 채권을 받아줄 수요처다. 네,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라는 네.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지니어스 액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 발행하면 하나를 맡겨라. 근데 너가 맡길 게 미국 달러 맡기던지 예금 맡기던지 미국 국채, 단기 국채를 사던지 셋 중에 하나 해라고 법안을 아예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미국 채권을 지금 안 사잖아요. 예,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를 그렇게 많지 내지만 사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됐고 팔기만 한다. 일본도 더 이상 뭐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테더가 그 세력이 된 거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면 뭐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중국이고 뭐 3위가 영국이다 얘기하는데 테더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위. 19위. 네, 우리나라가 20위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미국 채권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테더가 제가 아까 85%는 만족하고 15%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15%마저도 만약에 테더가 미국 채권을 산다 하면은 미국 채권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죠. 네. 그런데 자, 미국 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 장사를 하려면 또 미국 국채 사야 돼라고 되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이제 받아줄 안정적인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채 시장 안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고요. 그런데 더 이제 신박한 거는 뭐냐면 그 돈이 미국의 돈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와서 미국 국채를 사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네. 신흥국에서 되게 많이 쓰여요. 네, 뭐 터키라든지 뭐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있는 쪽은 자국의 화폐보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서 매년 하는 거거든요. 9월에 이번에 또 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아프리카의 스테이블 코인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거든요. 네. 네, 아프리카는 그때 작년에 이미 커피 원두에 대한 그 거래를 할 때 USDT로 달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한국의 어떤 회사는 리서처를 고용을 하는데 나이지리아인이었는데 거기서 USDT로 월급을 주세요라고 말을 하더래요. 네, 이미 자 다른 나라의 돈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요.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미국이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짐바브웨 달러 뭐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이제 그런 변동성이 너무나 큰 화폐 대신에 차라리 이제 USDT 그러니까 사실상 달러를 사용하게끔 만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나라들의 경제 주권이나 이런 건 상당히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통화 주권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대응이 전혀 없나요? 국가적 차원에서. 왜냐하면 국가의 GDP도 잡히지 않게 되고 아. 국민들의 소득이나 무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뚫려버리게 되는데 어떤 분위기인가요?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링크드인에 그 아프리카 계신 분이 쓴 글을 봤거든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다. 이게 점점 너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제3국 정책 당국자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은 더 얻는 게 많다. 그래서 추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이제 15% 남아 있는 부분을 국채를 사주게 되면 이제 순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꼭 국채만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 달러나 네. 이런 것을 사게 되면은 네. 이제 국채 시장 안정화 여기에 대한 효과는 조금 반감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달러를 갖고 있거나 달러 예금하는 거랑 국채 했을 때 가장 이율이 높은 걸 가져가겠죠. 아, 네. 예. 달러 갖고 있으면 예금을 안 하고 갖고 있으면 이거 그러네요. 하나도 예. 돈이 안 되는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법안은 제가 알기로는 단기 국채 맞아요. 1년 미만, 네네. 1년 93일, 96일 예, 안에 있는 아, 단기 그래요? 국채만 사게 돼 있어요. 아. 아주 네. 그러니까 MMF 같은 아, 거죠. 네네네. 네네.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네. 지니어스 액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왜냐면 이게 곧 통과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는 준비금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있어라. 이게 사실 키고 두 번째는 굉장히 제가 이 법안을 보면서 웃겼던 거는 선긋기를 굉장히 확실히 하시더라고요.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 통화나 법정 예금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이름에 미국 정부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확실한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자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행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찍어놨거든요. 네. 발행자 누가 발행할 수 있냐? 은행 계열 발행자예요. 은행이 아닙니다. 은행은 안 은행 됩니다. 계열. 네, 은행 계열. 그러니까 은행이 하고 싶으면 자회사를 만들어라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은행이 발행을 하면 문제가 터졌을 때 임팩이 너무 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 계열 자회사가 만들어서 발행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은행 계열 발행사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연방 인가 비은행 발행자. 네, 그러면 테크 회사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인가만 있고요. 받으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다음에 주정부 인가 발행자. 네. 주정부 50개의 주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100억 달러 미만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하면은 주정부 인가만 받으면 돼요. 연방까지 안 가도 돼요. 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커져가지고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면 다시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의 인가를 6개월 내에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 얘기를 할 때 하는 게 빅테크는 안 돼? 라는 얘기를 하고 네. 그럼 발행을 못 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메타를 받잖아요. 리브라를 받잖아요. 네.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쉽지 않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럼 빅테크가 발행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스테이블 서티피케이션 리뷰 커미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여기 위원장이 셋이거든요. 예. 재무장관이랑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랑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 3명의 만장일치를 얻어내라. 이게 첫 번째. 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지금 얘기를 한 명 한 하는데 명이 굉장한 인물들이네요. 그렇죠. 네. 네. 이들의 만장일치를 얻어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시스템 안정성을 구현해라는데 은행만큼의 시스템 안정성 이거는 뭐 테크 기업은 잘할 수 있죠. 세 번째가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걸리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뭐냐면은 데이터를 사용하지 마라. 데이터를 어떤 사용하지 네. 말라고요? 네. 그게 메타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예.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자 광고 목적으로 사용 금지. 메타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코어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잖아요. 네. 네. 근데 너희가 금융 데이터 가지고 사업하지 마라. 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어 비즈니스와 이제 충돌이 날 거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니어스 액트는 빅테크한테 열어주는
모습은 있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저는 이제 그 왜 이렇게 못하게 할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 있었는데 왜냐면은 그 메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저희의 비헤이비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죠. 행동 데이터. 그렇죠. 너무 잘 알죠. 네. 네, 저보다 저를 잘 아는. 네. 그런데 비헤이비어 데이터 있는데 이번에 금융 데이터까지 가져가면은 비헤이비어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 둘 다 가진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네.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게 플랫폼 회사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까지는 다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실제로 돈을 어디에 썼는지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권한을 주지 않겠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네. 듭니다. 네. 국제 수요를 만든다는 것은 물론 굉장히 큰 일이긴 합니다만 그걸 제외하고 대체 어떤 효용이 있길래 제3국에서의 통화 주권을 뺏어오면서까지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걱정도 하는 와중에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어떤 효용이 있나요? 지금 제가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관점까지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경제적 관점은 어쨌든 미 국채 시장 안정화랑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화 가속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기존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고 기존의 이제 금융 시스템을 내가 제일 잘하고 있었던 미국인데 디지털도 내가 제일 잘할 거야라는 생각에 대한 거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해본다면 지정학적 관점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디지털 금융 패권 유지랑 견제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가 너무 앞서 있습니다. 중국은 1등 전 세계 1등 CBDC거든요. CBDC가 뭐냐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크립토 화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저는 2021년도에 그 한국 CBDC 제안서 쓰는 그 작업에 제가 그때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제안 작업에. 네. 그때 제가 중국의 CBDC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모든 걸 다 해놨다고? 네. 근데 중국은 201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테스트가 그때 끝나 있었어요. 네. 그 국내에서 뭐 상하이라든지 뭐 칭다오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미 테스트가 끝났고 뭐 맥도날드, 스타벅스에서 돌려봤고 뭐 메이탄 이런 쪽에서도 다 돌려봤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또 이제 궁금했던 게 중국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중국은 인구수로만 봤을 때 위안화 쓰는 인구가 더 많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 자기 경제 규모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나도 패권 통화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쓰는 사람이 달러보다 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네. 네, 근데 이제 국제 결제에서는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는 되고 싶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안 됐지만 디지털화에서 내가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중국이 그때 핀테크 도입률이 1등이거든요. 왜냐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보면은 뭐 현금, 신용카드, 그다음에 간편 결제, QR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2번이 너무 잘 돼 있어서 3번을 못 넘어가는 경우였는데 네. 중국은 2번이 없기 때문에 3으로 바로 갔어요. 네. 그래서 핀테크 도입률도 1등이고 하다 보니까 디지털 통화로 넘어갔을 때 내가 패권을 장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첫 번째 있었기 때문에 CBDC를 열심히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자금 유출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렇죠. 네, 부자들이 다 밖으로 빼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감시를 디지털로 하면 너무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중국은 굉장히 열심히 2014년부터 스터디를 해왔고 그래서 이게 1등이다 보니까 미국은 중국을 견제를 해야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은 지금 견제 라이벌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디지털 화폐 쪽으로 보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이 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집중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란이랑 뭐 러시아, 북한 제재국들이 자꾸 탈달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뭐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이 역시 내가 그러면 나 비트코인도 제일 많고 네. 스테이블 코인도 95% 이미 장악하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도 역시 룰 세터가 되겠다. 네. 해가지고 여기서도 내가 역시 제재를 할 수 있게 이거를 넓혀갈 거야 라는 지정학적 관점으로 보면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 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브릭스들도 마찬가지로 탈달러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페트로달러라고 하는데 석유도 중국 위안화 CBDC 가지고 하는 테스트를 이미 다 끝낸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브릭스도 우리만의 통화를 만들어 볼까라는 그런 논의가 이미 되고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탈달러의 움직임이 있을 때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이미 내가 제일 잘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장악을 하려고 내가 룰세터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은 CBDC를 국가가 모든 것을 만들어서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 볼 수 있고 모든 권력을 국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통화를 해외에서도 다른 국가 국민들도 쓰나요? 테스트만 해가지고 아직 다른 국가가 쓴다까지는 아닌데요. 최근에 되게 놀랬던 게 저는 6월에 상하이에서 그 금융 관련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국 중앙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최초로 하게 됩니다. 예, 중국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미 그 홍콩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조례가 8월 1일에 시행이 됩니다. 예, 홍콩이. 예,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중국이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크립토의 화폐인데 이걸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나 이런 데서도 이미 활발하게 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테스트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아직. 테스트 수준이긴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속도를 낸다고 하면 CBDC와는 이게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CBDC랑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발행 주체가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민간이 발행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 네네. 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게 CBDC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둘 다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사실은 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CBDC는 예산을 짜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용도가 따로 있고 그리고 전부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끼리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전체가 다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저는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심오한 얘기로 들어갔는데요. 사실 미국이 페이스북이 제일 먼저 이런 시도를 한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데이비드 마커스가 청문회를 한 달 내내 했던 제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때 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코인을 만들어서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고 바로바로 결제가 된다면 엄청난 혁신이라고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안에서 엄청 반대하고 결국 못하게 했는데 빅테크는 안 되고 자본금은 조금만 있으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테크랑 결합만 안 하면 할 수 있다는 이 상황은 대체 뭔지. 그럼 결국에 가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게 해주면은 메타도 다시 리브라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했던 그걸 통과하면은 할 수가 있죠. 메타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3명 의장님이 오케이 하셔야 통과가 되는 거고 데이터 컴플릿이 날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메타는 풀어가야 되는 과제가 많다. 네, 심각하게 해야 될 거고.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리브라가 2019년도에 나왔을 때 와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도 이게 패권 통화가 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더 많이 쓰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들었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뱅킹 서비스 for unbanked라고 했거든요. 그때 17억 명이었거든요. 17억 명의 사람들이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모든 사람들도 전화기는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 17억 명마저도 수용을 하게 되고 리브라라는 코인을 쓰게 된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주권 통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리브라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을 때 각국이 반대하는 서명을 냈습니다. 각국이. 네. 그리고 이제 청문회도 갔고 뭐 EU에서는 뭐 대단히 매력적인 시스템이지만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프랑스도 리브라는 주권 통화가 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도에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는 달러는 현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화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화폐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우리가 리브라 논쟁하는 동안 중국은 앞서 나간다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이 정말 앞서 나갔죠. 저는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이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갈릴레오가 지동설 얘기하다가 법정에 끌려나가서 돌아 안 돌아 하니까 안 돕니다 하고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요거랑
마찬가지구나 이런 어. 생각이 예, 되게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되냐 물어보면 저는 소버린 AI와 같은 생각이다. 우리 소버린 AI 해야 돼? 우리 늦었는데? 예, 그리고 거기는 한 명 채용하는데 134억 준다는데 예, 우리는 다 합쳐서 134억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투여하는 자본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거라고 거기라 사실. 하면 미국의 미국이요. 빅텍이나 큰 회사들. 네, 미국의 AI를 우리가 넘지는 못할 네. 거라고 보지만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디지털 주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소버린 AI를 해야 돼 했을 때의 대답과 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야 돼? 의 대답은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위성은 분명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러니까요. 예,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라서 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발행을 한다면 이제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가지가 사실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주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냥 저는 초기 어쨌든 사용처 발굴이랑 인센티브 설계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제가 기업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예, 웹3 기업 자문에서 이제 회사들이 웹3 진입할 때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거 이런 거를 하면은 항상 이제 토큰 이코노미 설계를 제가 해오진 않아요. 자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고 시장 센서티브하게는 어떻게 되고 리스크는 뭐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항상 처음에 가지고 오시면은 발행에 대한 얘기만 막 엄청 갖고 오시거든요. 얼로케이션을 어떻게 하고. 그럼 저는 이거보다 10배의 고민을 어디에 쓸지, 어떻게 발굴할지 요거를 다시 해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 저희가 발행이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많이 빠져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얘기가 많이 들리는 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K컬처에 쓰자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국제 결제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리드를 하고 있으니까 K컬처. 그럼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라고 했을 때 그쵸. BTS 콘서트 티켓 살 때 그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게 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거버넌스 토큰 같은 걸 주는 거죠. 보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BTS가 완전체가 다시 모여서 만약에 콘서트를 한다라고 할 때 어느 도시에서 먼저 할까요? 라는 보팅을 붙이는 거예요. 도쿄, 런던, 뭐 서울, 상하이 붙이면은 거버넌스 토큰, 보팅을 할 수 있는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큰으로 보팅을 하게 되면은 서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려고 할 거고 팔지 않고 보유를 하려고 할 거고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일종의 프리미엄을 주는 거네요. 저 많이 네. 가지고 있으면 지분에 대한 권리를 준다. 뭐 이런 맞아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에 쓸래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M2M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시대에 마이크로 페이먼트는 스테이블 코인으로밖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기계끼리의 대화고 마이크로 페이먼트이면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그런 결제가 될 텐데 이게 지금 현재 피앗 머니로 법정화폐, 카드사, 피지사, 벤사 지나가면서 요거는 너무 힘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덜어내고 바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에 이제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실 때 저는 이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시대에 마이크로 페이먼트에 대한 고민 이거 쓸 때 스테이블 코인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뭐 굉장히 쉽게는 그냥 지역화폐 바로 지금 써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케이스를 그냥 거기에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강원도에서 뭐 발행하는 지역화폐다라고 하면은 뭐 양양에서는 음식점에서 쓰시고요. 평창은 스키 할인 받을 때 쓰시고요. 요거를 그냥 프로그래밍 해놓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거기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언제 익스파이어 되고 뭐 이런 것도 되고 오히려 관리가 굉장히 쉬워질걸요. 정부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네. 그러네요. 그래서 처음에 지역화폐를 먼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 파일럿 테스트로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기 사용처 발굴이랑 인센티브 설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인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발행 주체랑 수익 모델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발행 주체.
예, 어떻게 할 거냐? 은행만 줄 거야? 아니면 아까 미국처럼 뭐 비인가도 가능하게 할 거야? 테크도 줄 거야?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테크 잘 하지 않습니까? 전 테크도 넣어줘야 된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 은행만 주지 말고 혁신을 위해서 테크를 같이 넣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홍콩이 제가 8월 1일에 스테이블 코인 조례가 시작될 거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샌드박스 열어주면서 정말 실용적이고 할 사람 들어와 했는데 테크가 들어. 알리바바랑 징둥닷컴이 나 첫 번째로 신청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크도 껴줘서 페이먼트 껴줘가지고 좀 크게 보자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 모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돈을 벌어야 지속적으로 그렇죠. 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케이스를 보면 일본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익 모델이 예금만이었어요. 일본 예금 어때요? 이자가 얼마입니까? 없죠. 네, 없잖아요. 예. 네. 돈을 못 버니까 이 시장이 크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뭔가를 구성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테더나 서클 같은 거는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국채를 사면은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이자가 그걸로? 네. 테더는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137억 달러를 벌었나? 네, 수익이 어마어마. 블랙락보다 더 벌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네네. 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예금만 했더니 그래서 우리도 그 준비 자산을 뭐 한국 국채에서 다 수용도 못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더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좀 투명하고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뭐 사실 참고할 법이 많아졌죠. 지니어스 액트 봐도 되고 미카를 봐도 되고 유럽법. 그다음에 이제 홍콩이 8월 1일부터 나오는데 이미 조례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보면서 테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저는 일본은 사실 빨리 했죠. 레귤레이션 빨리 나왔는데 시장이 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 법을 더 열심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하면은 어렵다. 네, 네. 레슨즈 런드 시장이 크지 못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인데 이제 단계적 접근과 정부의 역할인데 우리나라 법이 이거 되고 나머지 안 돼인 거잖아요. 네. 근데 기술이 레귤레이션보다 더 앞서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상자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상자 예. 안에 구겨 넣으려고 하면은 계속 슬라임처럼 빠져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못해 하니까 이제 혁신이 되게 제약적이다. 미국은 이거만 안 하고 나머지 다 돼라고 이게 보니까 파지티브형, 네거티브형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넓게 조금 열어주면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 그리고 미국이 이걸 왜 도입하려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이게 당위성은 있지만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네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제가 궁금한 점과 더 여쭤보고 싶은 점이 너무 많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잠재력까지 그리고 위험 요인까지 굉장히 넓게 설명해 주셔서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콘텐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선민 인하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